돈에 대한 철학 시리즈 5번째입니다. 오늘은 자존심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존심을 회복해야 그때부터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또 돈도 모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존심 회복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존심 얘기를 들으면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생각납니다. 왕 회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정주영 씨는 학력으로 치면 뭐 초등학교 졸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양반이 현대그룹이라는 한국 최고의 한때 한국 최고의 그런 그룹을 이뤘고 또 그 현대그룹에는 뭐 수많은 인재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본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의문을 가졌죠. 아니 학력 사회인 한국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최고인데 어떻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을 부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주영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자신 있다. 누구든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요령이 이런 거예요. 서울대 출신한테는 하버드 출신한테 가서 배워라. 너는 서울에서, 한국에서는 최고일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도 못하고 원어민 발음도 못하고 이렇게 약골 죽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버드 출신한테는 너는 서울대 출신한테 가서 배워라. 너는 세계적인 대학을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한국 실정을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하버드 동문이 많다고 그러지만 한국에 많지 않다. 한국에 전부 다 서울대 동문들이 잡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꼭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누구나 약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마음을 끓여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참 내가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약점 같은 걸 품고 있는 용어가 하나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스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선 그 자신의 최고 약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이 신경 쓰이는 욕이라면 그럴수록 당신은 그 반대의 것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욕, 그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과거를 부정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는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것,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출신이 내가 서울대를 나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망가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울대 출신은 나는 왜 하버드 유학을 못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남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심각한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정주영 회장이 하버드 출신한테 서울대한테 가서 배워라 하고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고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하버드 출신이 그래, 내가 서울대 출신보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내가 서울대 출신보다 더 잘난 점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약혼 죽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서로 나를 보내라. 또 서울대 출신이라면 그래, 난 하버드 출신보다 못한 측면이 있지만 나의 장점이 있지 않느냐. 국내 파트, 공무원 중에서 동문 찾아서 연결하는 문제. 사실 서울대 동문이 어디나 다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하면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스케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휘둘리지 않아야지만이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당당해지고 당당하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강해지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고 바라는 이유는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전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를 나에게도 있다로 바꾸면 인생도 마음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머리에 이렇게 입력하면 마음이 멋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긍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틀렸어라고 생각하면 다시 틀렸어를 뒷받침할 증거만 수집하게 되겠지요. 부정명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부터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해도 좋지만 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가슴에 품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부정명령의 상태죠. 아, 나는 왜 하버드 못 나왔을까? 또는 나는 왜 서울대 못 나왔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끓일 때 그거를 정주영 회장 같이 뛰어난 사람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래 사람이 찌그러지고 그러면 승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그 용인술 이런 거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한국 사회인데요. 그런 그 트릭에 걸려들지 않을 방법이 뭐겠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당신이 그런 얘기 해도 나는 약호가 죽지 않는다. 그 방법으로서 진노스케는 그거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서울대 출신처럼 동문이 많지 않다. 그건 나 인정한다. 그걸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하지만 나는 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사달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지 않는 것. 아무리 양동이를 뒤집어 씌워도 존재의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망보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계속 집중하여 도리어 커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약점이 있을 때 그거를 양도위로 덮고 망보기를 하는 한 그 약점은 계속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아 그렇구나 내가 약점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그 부글부글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그 단주 모임이라고 있어요. AAA라고. 거기서도 그 단주를 시키는 방식은 이런 걸 이용해요. 어,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당신이 술 먹고 잘못한 점, 그거를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게 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의 그 고민, 술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면서 술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경험 사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막 죽을 정도로 괴로운 고민 상황인데, 그거를 친구든 누구한테든 가서 얘기하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별거 아니네. 이런 반응을 받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서 고생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문제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진노스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고민, 약점, 이런 거를 스스로 마음속으로 아, 그렇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오픈해서 말함으로써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 부정명령을 마음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는 상태. 아,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그다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살리는 방법. 기준을 밖에 두지 말고 안에 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존심을 세운 다음에는 어, 못돼지는 나는 못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오만해 보여도 좋다.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편에는 그 오만해지는 용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